이전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해보죠.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이런 맥주병 같은 그런 유리로 되어 있는 이 용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크게 보자면은 이제 이 맥주병에 해당되는 몸체하고 바로 이 뚜껑에 해당되는 이 캡 부분이 있죠. 이 캡 부분을 먼저 모델링을 해보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디자인이 제조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장 이제 범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단 세비커브 툴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원리니어 직선 타입으로 해서 이제 프론트 뷰에서 다음같이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위치를 대략 이렇게 잡아놓고 직선을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놓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위치에 있는 X 위치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글로벌 좌표 센터 위치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일단 이 상태의 커브로 베이스로 해서 바로 리볼브를 하게 되면 바로 서페이스 리볼브 바로 Y축 0도에서 360도 그 다음에 폴리곤 바로 컨트롤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단순히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이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바로 이 홈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에는 이제 개수가 지금 보면은 너무 이 세그먼트가 너무 낮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60 정도 지정해놓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사이드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스케일 그런 느낌을 바로 커브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여 가면서 적당한 비례와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3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역시 스무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베이스로 해서 스케일을 맞출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형태를 먼저 잡아주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바로 다시 1번 키 바로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 이 페이스를 이제 두 개씩 선택을 하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서 바로 익스트루드 방법을 사용해서 홈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두 개씩 선택을 해주는 거죠. 하나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잘못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를 시키고 순서와 열을 잘 맞춰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탑뷰에서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폴리곤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데크니스를 안쪽으로 적용을 해주고 간단하게 이제 3번 키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그 위치를 잡아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적당한 위치, 옵셋.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1번 키, 그리고 바로 이 익스트루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제 이 아래쪽 면이 있죠. 이 면, 바로 이 면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택한 그 패턴을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네, 역시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키보드상에서 Delete.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벌텍스 포인트 상태에서 바로 이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역시 이제 그 같은 모양의 위치에 있는 벌텍스 포인트를 동시에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바로 스케일이 되는 축은 바로 오브젝트 베이스로 해서 스케일을 아래쪽으로 살짝 줄여줍니다. 네. 역시 3번 키를 눌러놓고 스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을 찾아주면 되겠죠. 네. 뭐 이 정도가 적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1번 키, 이번에는 바로 멀티컷 기능을 통해서 바로 정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져다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연속된 엣지를 한꺼번에 추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클릭, 컨트롤 클릭해서 연속적으로 엣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바로 이 엣지 있죠. 이 엣지만 선택을 해서 역시 Select Similar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 있겠죠. 네,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역시 스케일을 안쪽으로 살짝 줄여서 만들어주죠. 3번 키,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네. 현재 이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컨트롤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제가 아직 딜리트 바이 더 피스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일단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 높이를 역시 잡아주도록 해줍니다. 네. 느낌상 봤을 때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디테일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이후에 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나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 상태를 그 원본으로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어떤 수정 작업을 대비를 해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의 이름은 일단 그 보틀 캡이라고 바꿔놓고 커브는 캡 프로파일, 바로 이 두 개의 대상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잠시 숨겨놓기 위해서 H키를 눌러서 하이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디스플레이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제 그 선택을 해놓고 바로 이 채널박스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레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 바로 레이어 메뉴에 보면 Create Layer from Selected라는 기능이 있죠.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로부터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바로 이제 이 버튼을 사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이제 이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클릭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레이어 1 뭐 흡사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그 레이어하고 좀 비슷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용도는 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어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상태 또는 렌더링 상태만을 손쉽게 온오프 방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사용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레이어에 대해서 앞에 있는 V자 체크를 꺼버리게 되면 이제 숨겨지게 되죠. 실제로는 이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비지빌리티 값은 여전히 온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그 두 개의 오브젝트 대상은 디스플레이 레이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종속적인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작용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V체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제 와이어프레임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이제 그 비어 언더바 캡 레이어라고 변경을 해놓고 색상을 이제 그 좀 어두운 붉은색으로 바꿔놓죠. 세이브. 그러면은 와이어프레임을 자 체크를 해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죠. 네. V 사라지고 나타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만들어진 결과물 있죠? 이 결과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일단 복제를 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D 그러면 이제 복제가 되어 있겠죠? 복제가 된 대상 오브젝트도 가만히 보면은 인풋 쪽에 보면 비어 캡 레이어 쪽으로 커넥터가 되어 있죠? 따라서 복제된 오브젝트도 지금 보면 V체크를 꺼버리게 되면 같이 숨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레이어 상에서 종속관계가 해제되어야 되는 연결관계가 끊어져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로부터 종속관계를 빼기 위해서 바로 레이어 메뉴에 보면 바로 Remove Selected Object from Selected Laye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제 선택한 아니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역시 Remove Selected Object라는 기능이 있죠. 클릭 그러면은 인풋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다시 해당 레이어를 이제 숨겨놓고 보면은 캡과 보틀 캡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복사되어 있었던 그 오브젝트는 레이어 종속관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일단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연속된 작업을 진행해보죠.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캡 부분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죠. 뭐 간단하게 이제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전체 이 페이스에 대해서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해서 thickness를 이제 그 살짝 적용해 주면 되겠죠. 바깥쪽으로 해서 저 플러스 0.15 정도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네. 다시 3번 키 1번 키 디비전이 지금 1인데 2 정도 적용해주면 바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엣지가 하나 더 추가돼서 두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3번 키 그러면 좀 더 그 디테일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는 두께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두께를 넣는다는 가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두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언두를 해서 일단은 저는 두께를 넣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 놓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맥주병의 몸체 바로 병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프론트 뷰에서 바로
이 레퍼런스가 될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View, Image Plan, Import Image. 제가 미리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은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Ctrl A. 해당 그 이미지 플랜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서 바로 width, height 값을 뭐 의도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크기를 지금 보면 하이트가 19.2로 돼 있죠. 현재 그 세팅 유니트 상태를 확인해 보면 바로 세팅 유니트 리니어가 지금 센티미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가 지금 보면 가로가 9.6cm, 세로가 19.2c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저는 20cm로 바꿔놓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는 좀 더 이제 더 크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그에 따라서 적당하게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맞춰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센터가 중요한데, 현재 지금 센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지가 글로벌 좌표상 봤을 때 그 센터 위치에 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Y축 위치를 좀 더 올려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해서 수치를 적당히 올려주도록 합니다. 네.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네. 지금 이미지가 그 완벽한 사이드면이 아니기 때문에 커브를 그릴 때 그걸 감안해서 생성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커브 생성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 게인 값을 0.4 정도 반투명하게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캡 부분은 이제 그 바로 스케일을 좀 줄여서 비슷한 위치에 배치를 해 놓죠. 대략적으로 뭐 이쯤이 되겠죠. 일단 이 캡은 H키 숨겨 놓겠습니다. 역시 Create Curve Tool, Civic Curve Tool, 원 리니어, 직선 타입으로 해서 커브를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지금 아래쪽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생겨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병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평평하지 않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커브의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두께 부분은 뭐 두께가 있는 이미지가 아니지만은 두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커브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두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안 그려주셔도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그 위치에 포인트를 찍어서 두께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엔터. 이쪽에 있는 포인트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네.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의 그 위치는 정확하게 X 위치가 제로가 될 필요가 있겠죠. 0, 엔터. 네. 정확하게 센터에 맞췄습니다. 이제 이 프로파일 커브로 베이스로 해서 다시 이제 리볼브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 리볼브 레셋 Y축 0도에서 360도 세그먼트는 일단 한 16 정도, 폴리곤은
컨트롤 포인트 타입, apply.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3번 키. 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다시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이 커브 부분에 대해서 이쯤에 포인트가 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 포인트 클릭, Shift 클릭,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인서트 not 기능이 있죠. 옵션 쪽에서 바로 이를 입력하고 as selection 방식으로 해서 apply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교정을 해줍니다. 다시 리볼브를 똑같이 적용하고 3번 키 대략적으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바로 면의 방향이 현재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메시 디스플레이 리버스 3번 키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 스무스 쉐이딩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엣지를 좀 추가를 해서 느낌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 멀티컬 기능을 통해서 엣지를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 그럼 이렇게 추가되겠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쯤 클릭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쯤 클릭. 필요하다면은 이게 주둥이 부분도 제가 보면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를 해서 느낌을 좀 더 살려주도록 합니다. 대략적으로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Q키. 이미지 플레이어는 숨겨놓거나 아니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도 되겠죠. 이미지 플랜 선택 바로 Create New Layer, Selected Object 클릭.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플랜 언더바 레이어. 이름을 지정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백 대신에 이 언더바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V 체크를 꺼서 숨겨놓고 지금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프로파일 커버에 대한 의존성이 이 의존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삭제를 해 주셔도 되겠죠. 아니면은 역시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서 비어 보트 프로파일 커버 레이어 역시 V체크를 해서 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바로 Delete by the History, 히스토리를 제거를 해서 확인을 해보죠. 이 아래쪽 부분이 지금 3번키를 눌렀을 때 약간 디테일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로 역시 멀티컬 기능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을 엣지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즉 엣지 더블 클릭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약간씩 조정을 해서 느낌을 찾아줘도 되겠죠? 네. 멀티컷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을 보틀, 역시 이제 별도의 디스플레이 레이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죠. 보틀 언더바 레이어, 색상은 밝은 갈색, 세이브. 그럼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아까 일시적으로 숨겨놨던 버틀캡, 다시 H키 버틀캡 부분도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캡 언더바 레이어, 밝은 푸른색으로 지정해서 배치를 해놓죠. 3번 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몇 개 더 복제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 좋겠죠? 일단은 지금 이 병을 위한 아까 제가 숨겨놨던 바로 이 프로파일 커브 이름을 그냥 커브가 아니라 버틀 프로파일 커브라고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아무튼 이 뚜껑 부분하고 바디 부분을 컨트롤 Z 그룹을 시켜서 이름을 바로 비어 버틀이라고 변경을 해놓죠. 그리고 이 비어 버틀을 지금 보면 피벗 위치가 지금 여기 와 있죠. 필요에 따라서 제 피벗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고, 이 상태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복제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탑뷰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배치를 해보죠. 바로 플랜을 만들어서 위스 하이트 200 정도 해서 평면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오브젝트 이름은 그라운드. 간단한 테스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바로 create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로 하나 생성을 해서 적당히 빛을 비추는 방향성을 이렇게 맞춰놓고 렌더 세팅에서 렌더 유징을 아놀드 렌더러로 해서 테스트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스무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거칠게 보이게 되겠죠. 전체 B 오브젝트를 다 선택해서 3번 키 스무스,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빛의 밝기 인텐시티를 한 4 정도 증가를 시켜서 다시 렌더링. 대략적으로 이제 느낌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UV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캡 부분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매핑을 하거나 또는 병 부분에 어떤 로고 같은 이미지를 씌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 이 상태로는 작업을 못하겠죠? 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UV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